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성범죄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해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 뭔지 감이 오세요? 고소하러 왔다? 아니면 뭐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답은 조금 늦게 온다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막 피해를 당했을 때 바로바로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성범죄 피해 사실을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꽁꽁 싸매 계시다가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니, 이분들이 잘못한 게 절대 아닌데 특히 성범죄는 늦으면 늦을수록 피해 입증도 어렵잖아요. 혹시나 어디선가 또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무섭고 막막할 누군가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는 현실적으로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증거를 보존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성범죄는 특히 발생하는 때가 둘만 있거나 또는 사람이 엄청 많거나 이래서 증인이 있기는커녕 CCTV도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 장면을 목격한 눈이 없으면 결국 범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증거뿐이라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겠지만 가능한 꼭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범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증거들로 하여금 가해자가 혐의를 피할 수 없도록 DNA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몸을 씻지 말고 옷은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거나 증거를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메라로 다친 부위와 전신 사진을 함께 찍어서 저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면 두 번째로 신고를 해야겠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바로 경찰서로 가도 되는데 혹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경찰서에 한 번도 안 가봐서 무섭고 혼자서 도저히 못 가겠다. 이런 상황인 분은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해바라기 센터도 있고 성폭력 상담소 등 성범죄 피해 여성분들을 위한 지원단체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곳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곳도 있고 신고는 물론 법원이나 수사기관 증인신문에 동의해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성진 변호사님은 아실까요? 저라면 당시 있었던 일을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기록을 해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힘든 일을 겪었는데 자꾸 그때를 떠올리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만큼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꼭 당일날 바로 쓰지 않아도 되니까 며칠 안에서라도 써두면 향후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주장하는데 힘이 실리기 때문에 한번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리한 후 신고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은 무료로 국선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법무부에서 성범죄,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선 변호사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국선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가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쉽게 설명드릴 수 있고 진술이나 증인 출석 시 함께 출석해서 피해자를 대신해 의견을 진술해 주기도 하는데요. 다만 국선 변호사들은 담당하는 사건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리 신경 써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는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대신 의사 교환을 하고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 정도가 최선일 거예요. 인사소송을 같이 진행하고 싶다면 집중적으로 법정 조력을 받을 수 있게 사선 변호사 선임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편을 보셨던 분들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성범죄로 유죄를 나오면 보안 처분들이 다운나오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는 만큼 죽기 살기로 방어하려고 할 거예요. 이런 거는 솔직히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만 확실하다면 가해자는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힘을 쓰는 정도로 그칠 테니까요. 만약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을 피해자 입장에서 해결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년 2022년부터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고도 공탁으로 처벌 형량을 감경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요. 내 일상을 망가뜨리려고 한 가해자가 반드시 무겁게 처벌받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럴 때 별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탄원서를 내는 겁니다. 탄원서는 솔직히 용서해달라고 할 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탄원이라는 것은 내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내 뜻대로 도와주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고, 그것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하지 말고 꼭 엄벌에 처해주세요 라는 뜻을 담아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꼭 내면 가해자가 공탁으로 감형받는 것은 거의 솔직히 실무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엄벌 탄원서의 양식은 정해진 게 따로 없고 내용만 잘 적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가해자가 주는 돈을 절대로 받을 생각이 없으며 합의해줄 생각 또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잘 해결해 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해자가 감형받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능하다면 재판에도 출석해서 꼭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이렇게 확실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고 증거는 꼭 잘 보존하세요. 성범죄 형사고소, 민사고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로맨지의 신혁권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